안녕하세요. 김영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어, Differential Motions and Velocity라는 토픽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자코비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자코비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Differential Motion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포지션과 속도가, velocity가 어떤 연관이 있죠. 그래서 그 연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공부를 할 거예요. 교재는 이제 3장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는 자코비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differential motions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differential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미분의 뭐 아니면 차등의 뭐 이런 뜻이죠. 그런 의미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먼저 incremental model이라는 걸 먼저 알아볼게요. 그래서 incremental이라는 건 increment, 뭐 increase 뭐 이런 말 있죠. 뭐 증가하는 그런 모델이죠. 시간에 따라서 뭔가 변화하는 모델.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표현할 때 어떤 델타 t 다시 쓸게요. 델타 t에 대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dt에 대해서 표현할 수도 있죠. 여기서 델타 t는 어떤 유한한 시간의 차이를 말하는 거고 dt는 이게 0에 가까운 거죠. 이거는 엄밀하게는 디퍼렌셜 어떤 미분의 모델이죠. 디퍼렌셜 모델. 델타 t는 디퍼렌셜은 아니고 디퍼런스 또는 뭐 인크리멘트 모델 요거에 조금 가깝고요. 우선 이제 기존에 배웠던 운동학 방정식, 즉 키네매틱 이퀘이션이 이제 있다고 하면 그걸 우리가 이제 그 각각의 이퀘이션의 상태, 스테이트, 즉 뭐 다른 말로 말하면 XY 포지션 같은 거죠. 그거를 우리가 X라는 변수를 여기서 사용해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먼저 X라는 어떤 벡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kinematics, 즉 운동학, 로봇의 또는 뭐 어떤 물체의 운동학을 표현하는 어떤 변수예요. 뭐 쉽게 말하면 X, Y, Z 포지션, 이 포지션 좌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성분은 수학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 X1부터 쭉 해서 XN까지 멀티 디멘전 어떤 변수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X라는 어, 그 로봇의 ND 벡터의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변수들의 모임, 즉 벡터가 되는 거죠. X라는 어떤 키네매틱을 표현하는 스테이트 변수. 그 다음에 F는 그거의 이제 표현이죠. 방정식이죠. 방정식. 그리고 여기서 Q1, Q2, QN이 있는데 이것들은 뭐냐면 조인트 변수예요. 조인트 변수. 그래서 우리가 회전 조인트를 사용하게 되면 Q라는 게 바로 요 때라 로터리 조인트, 그러니까 로터리 조인트가 있으면 로터리 조인트 회전각 요거를 우리가 때라 i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조인트 변수라든지 어떤 차원 어떤 이제 코디네이트를 표현할 때 Q라는 이제 그런 문자를 많이 쓰는데 그걸 써서 좀 일반화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조인트가 프리즈메릭 조인트다, 프리즈메릭 조인트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요거의 변이가 di가 되는 거죠. 그래서 q가 di가 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된 이제 제너럴라이즈된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는 q라는 이제 어떤 변수를 많이 써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제 로봇의 키네매틱스다 그러면 x는 로봇의 엔딜 벡터의 포지션 x, y, z에 해당하는 거고 뭐 q1, q2 이런 것들은 각 조인트의 조인트 변수예요. 뭐 앵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슬라이딩하는 변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1번과 같이 이렇게 키네매틱 이퀘이션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포지션을 우리가 조인트 앵글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X, Y, Z 3차 공간에서는 3개밖에 없는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수학에서는 멀티 디멘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쭉 벡터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요 왼쪽에 있는 항들, 요것들이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x라는 스테이 변수들의 모임, 벡터인 거죠. x 해시인 거죠.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있는 텀들을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대문자 f의 어떤 벡터의 모임이죠. 그래서 q라는 어떤 일반화된 코디네이트, generalized coordinate system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키네매틱스, 운동학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x는 뭐 a1의 코사인 테라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키네매틱 방정식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랑 동일한 표현인데 좀 더 일반화된 수학적인 표현이. 요거를 우리가 만약에 이제 포지션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포지션이 있는데 요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얘는 속도가 되는 거죠. velocity. 우리가 포지션을 미분하면 velocity가 되는 거죠. velocity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죠. accelerati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kinematics에서는 이런 포지션과 velocity하고 acceleration의 어떤 관계를 찾는 게, 연구하는 게, 공부하는 게 kinematics예요. 그래서 요 이제 포지션을 나타내는 우리가 일반적인 수식을 이렇게 x는 f, q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요거를 이제 미분하면, 그러니까 x를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요거는 이 표현은 dt분의 dx 한 거죠. 그러니까 x라는 변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오른쪽에 요거는 f란 대문자 f 이 펑션이 q라는 generalized coordinate의 어떤 함수죠.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제 시간으로 미분을 그러니까 요거는 원래는 이거죠. dt분의 df q죠. 근데 우리가 이제 f라는 그 함수가 q의 어떤 펑션인 거죠. q의 함수죠. 그러니까 바로 t로 이제 미분을 못하니까 요거를 체인 룰을 사용해서 먼저 dq로 이제 미분하고 df q하고 그 다음에 체인 룰을 써서 dt분의 dq 이렇게 연산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라운드가 사용이 됐죠. 라운드가 사용이 됐다는 건 미분을 여러 변수에 대해서 한다는 거야. 디퍼렌셜 그러니까 디퍼렌셜 그러니까 파셜 디퍼렌셜이죠. 이게 부분 미분이죠. 편미분이죠. 편미분. 우리말로 partial different 그러니까 differentiation partial differentiation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편미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Q라는 게 여기서 이제 그냥 대표적으로 Q라고 썼지만 Q라는 게 사실은 이제 벡터예요, 벡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벡터라는 표시 없이 썼는데 Q가 벡터인 거죠. 이거 성분이 Q1, Q2, 뭐 Q에 뭐 n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변수가 여러 개니까 Q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건 여러 개의 변수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거고 여러 개의 변수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우리가 편미분, partial differentiation을 하는 거예요. 편미분. 그래서 요 텀이 어떻게 변하느냐? 라운드 Q가 되는 거죠. 라운드 Q 여기는 I가 원래 I가 이제 되는 건데 I가 있는데 생략을 하고 라운드 F 그 다음에 라운드 F 가로하고 Q 그 다음에 Q 다시 되는 거죠. 요게 이제 Q 다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편미분하는 거는 변수가 여러 개일 때 그것들에 대해서 각각 미분할 때 편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미분 방정식을 얻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x1에 대해서 x1 이제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편미분하는 요 방정식, 즉 미분 방정식, 즉 속도를 구하는 방정식을 얻어보면 얘는 dt분의 dx1이 되고 우리가 이제 요 편미분 라운드 q에 대해서 f를 미분하면 f는 q의 함수인데 q라는 게 q1에서부터 qn까지 여러 개 이제 변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각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q1에 대해서 한번 편미분하고 그다음에 q2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항은 이거죠. 라운드 q2 라운드 f1 q 그 다음에 q 다시죠. q1 다시죠. 이게 잘 안 써지네. q1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이제 이게 누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시그마를 이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라운드 q 예를 들어 i라고 하면 라운드 f 괄호하고 q인데 q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q i 닷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다 동일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제 키네매틱 이퀘이션 x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요 슬라이드에 이제 보이는 것 같은 표현이 되는데요. 이제 행렬과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x 닷 그러니까 x 햇을 한번 미분한 거 이거는 어떤 매트릭스 그 다음에 곱하기 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요게 다 이제 q의 다시라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심벌로 표현할 수 있죠. 어떤 벡터를 미분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표현은 뭐냐면 라운드 q 라운드 f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우리가 자코비언이라고 하는 거죠. 자코비언 사람의 이름이죠. 자코비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자코비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어떤 이퀘이션의 어떤 변수들로 편미분을 한 그 행렬 또는 뭐 미분 텀을 우리가 자코비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점이 빠졌네요. 그래서 이 이퀘이션을 잘 보면 이게 이제 속도인 거죠. 속도. 속도. 점이 자꾸 날아가네요.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요 Q도 조인트의 속도예요. 조인트 속도. 조인트 velocity죠. 요 이제 왼쪽에 있는 속도는 우리가 이제 포지션에 해당하는 거니까 linear velocity죠. linear velocity. 그러니까 선형 속도죠. 선형.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 쓰면 linear velocity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선형 속도와 조인트 velocity의 어떤 관계를 표현하는 게 바로 자코비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이제 로봇의 매니플레이터가 이렇게 공간상에서 움직여. 그럴 때 우리가 직사적인 속도, 예를 들어 XY 축을 우리가 설정을 하고 X로 얼마, Y로 얼마 이렇게 속도로 움직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거랑 우리가 이제 이 매니플레이터가 움직일 때 만약에 이제 그 조인트가 있으면 조인트에 예를 들어 회전이 있다 그러면 그 회전하는 속도 또는 슬라이딩 하는 조인트다 그러면 프리즈맥 조인트다 그러면 슬라이딩 하는 속도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조인트의 그 속도하고 이 엔드 팩터의 로봇의 엔드 팩터의 모션과 어떤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자코비언이라는 거예요. 자코비언. 그래서 우리가 자코비언을 알면 쉽게 조인트의 모션과 엔드 이펙트의 모션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번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것도 뭐 동일한 이제 표현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엔드 이펙터의 어떤 선형 속도, 엔드 이펙터의 속도는 어, 조인트의 속도와 이 자코비언의 어떤 관계가 있다. 그래서 x 햇의 닷, x를 미분한 x 햇 닷은 자코비언 곱하기 조인트의 속도다. 요런 거를 명심을 해야 돼.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자코비언을 인버스하면 우리가 Q닷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이퀘이션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조인 엔드 이펙터의 모션이죠. 속도는 아, 자꾸 날아가네요, 점이. 자코비언 곱하기 조인트 속도죠. 그러면 이게 행렬이죠. 매트릭스예요, 매트릭스. 우리가 매트릭스를 이거를 이 왼쪽으로 옮기고 싶으면 양변에다가 우리가 인버스 J를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Q의 닷은 이게 벡터인데 빠졌죠. Q의 닷은 J의 인버스 X 햇의 닷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조인트의 속도를 알고 있다. 그러면 자코비안을 알고 있으면 서로 곱해줘 가지고 엔드 이펙트의 속도, 모션을 알 수 있고 반대로 우리가 엔드 이펙트의 모션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속도를 알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로봇의 자코비안 행렬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서로 곱해서 조인트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 조인트 변수를 회전각, 조인트 앵글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Q를 때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X닷은 JQ,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X닷은 J 때라 닷 또는 때라 닷은 자코비언 인버스 곱하기 어떤 선형 또는 끝단의 속도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로봇의 스피드를 제어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미분을 사용했는데 미분이라는 건 시간이 아주 미소할 때 아주 이제 작게 잘라서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분석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어떤 유한한 어떤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을 다룰 때에는 우리가 델타라는 걸 쓴다고 했죠. 델타. 시간이 아주 0에 가깝지 않을 때, 어느 정도 유한한 값일 때, 그때는 우리가 델타라는 걸 사용해요. 디퍼렌셜 대신에 델타를 사용해요. 델타. 디퍼런스를 사용해요. 디퍼런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Let us assume the robot at the initial state x naught corresponding value q naught I equals 1 and then for small movements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런 움직임이죠. 어떤 유한한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초기에 이제 로봇이 상태가 이제 X0였죠. X0고 그때 초기에 조인트의 각도가 또는 조인트의 변수가 Q0이었어요. 조인트가 이제 n개가 있는 거죠. 1부터 n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유한한 시간에 대해서 이제 방정식을 세우면 키네매틱스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델타 x는 j 델타 때라. 이전에 이제 우리가 디퍼렌셜 이퀘이션은 뭐였냐면 x 닷은 j의 때라 닷이었죠. 우리가 이제 뭐 스칼라적으로 표현했지만 이게 벡터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시간을 이제 유한하게 좀 크다고 이제 보고 요렇게 이제 인클리멘털한 모델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클리멘털 모델이에요.
위에 있는 건 첫 번째는 디퍼렌셜 모델이고, 이거는 디퍼렌셜 모델이고, 이거는 디퍼렌셜 모델이고, 이거 밑에 있는 거는 인크리멘털 모델이 증가하는 어떤 모델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델타 x라는 건 뭐냐? 델타 x는 현재 값에서 이전 값을 빼는 거죠. 여기서는 이전 값이 초기 값이라고 하면 x x0인 거죠. x는 현재 시간에서 어떤 포지션의 값이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델타 테라는 현재 시간의 테라에서 과거 시간 또는 이전 타임 스텝에서 앵글 테라죠. 여기서는 이제 초기 값이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을 우리가 인크리멘털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간단한 이그젬플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로봇의 키네매틱스를 표현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또 디퍼런셜 모션을 찾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인크리멘털 모델은 어떻게 찾는지, 뭐 이런 내용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먼저 여기 이그젬플에는 그러니까 2 degree of freedom manipulator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XY 평면이죠. XY 평면. 그 다음에 링크의 길이가 L1, L2. 그 다음에 조인트의 각이 테라1과 테라2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방정식이 이거죠. X 햇은 어떤 거 곱하기 이제 이거 다시죠. 디퍼런셜 모션은 이거죠. 디퍼런셜 모션은 x 햇 닷은 자코비언 곱하기 테라 햇의 닷이었죠. 그 다음에 키네매틱 이퀘이션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x햇은 f 그 다음에 테라인 거죠. 이거 다 벡터죠. 먼저 우리가 이제 요 첫 번째 키네매틱 이퀘이션을 먼저 찾고 포지션을 찾는 거죠. 포지션을 먼저 찾고 요거를 한번 미분해서 요런 이제 디퍼런셜 모션 이퀘이션을 찾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인크리멘털 모델을 또 사용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x는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포지션 xy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테라는 뭐 q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건 테라1과 테라2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x라는 건 요 점을 말하는 거죠. 요 점을 우리가 요 엔드 이펙터의 끝점, 로봇의 끝점을 우리가 xy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끝점.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투영을 하면 되겠죠. 이 xy 그러니까 축으로 이것들의 이제 길이를 여기 잘못 그렸는데 이렇게 이제 투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총 x의 길이, y의 길이 이렇게 구할 수 있죠. x의 토탈 길이는 포지션은 먼저 L1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 테라1 플러스 L2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의 각도가 테라1이죠. 그래서 L2 코사인 테라1 플러스 테라2 이렇게 표현이 되고 y는 높이 L1 사인 테라1 플러스 L2 사인 테라1 플러스 사인 테라2 우리가 쉽게 이렇게 키네매틱 이퀘이션을 구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심벌로 표현하면 이게 x s는 f 테라1 테라2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미분을 해봐야 되죠. 미분하면 dt분의 dx 햇 이거는 dt분의 df 테라. 요거는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이제 자코비안 표현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이제 표현이 나오는 거죠. x 햇 닷은
자코비언 곱하기 때라 다시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돼. 실제로 이제 앞에 보았던 키네매틱 이퀘이션을 실제로 미분하면 요게 이제 x 햇의 다시죠. 그 다음에 요게 때라 햇의 다시고 요 가운데 있는 텀 가운데 있는 요 행렬이 바로 제코비언이죠. 제코비언. 여기서는 이제 아주 심플하니까 쉽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4x4 자코비언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디퍼런셜 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퍼런셜 모션이라고 하고 요 이퀘이션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앞전 슬라이드에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조인트의 속도하고 어떤 이제 직교좌표기에서 이 엔드 이펙트의 모션하고 자코비언에 의해서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